GPT야, 안녕? 음, 오르가노제네시스부터 전반적인 이 엠브리오와 피터스의 발전 과정을 한번 구조적으로 훑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엠브리오닉 피리어드에서 폴딩부터. 어떤 파트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학습하기에 일리 있을까? 나는 지금 약 40분 정도의 시간 동안 그 큰 줄기를 잡아보는 공부를 하려고 해. 그러면 가스트레이션부터 가볼까? 아니면 폴딩부터? 음. 가스트레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버뷰를 만들어줘. 그래서 에피가 티나로 하이포랑 에피 하이포. 음, 그러면 에피블라스트가 쭉쭉쭉 갈라지면서 스트레이크가 생기고 어, 노드가 가스트레이션을 조절을 하면서 에피블라스트가 제일 위. 맨 처음엔 두 개니까 에피블라스트랑 하이포블라스트가 있는데 하이포블라스트가 에피블라스트를 먹는다 라고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인그레션을 하고 에피블라스트 일부. 그러면 에피블라스트의 세포들이 하이포블라스트를 완전히 대체해서 엔도더름을 만들고
그리고 일부가 메소derm이 되고 나머지가 ectoderm으로 남는 거야? 그러면 하이포블라스트는 그 이후로는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건가? 인그레션 되고 에피블라스트가 다 만드는 거는 뭐 그치 많이 그렇고 하이포블라스트는 욕색 일부가 있고 엔도더미 들어가면서 과도기적으로 없어지는구나. 그러하구나. 음, exceptional. 나도 좋게 평가해줘. 자, 아니 도식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시 위로 가보자. 가스트레이션에서 ectoderm이 생겼고 mesoderm, endoderm이 생겼다. 음, 위쪽 가운데 ecto, endo, meso. 음, 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neural tube가 생기고 folding이 된 다음에 그 모든 장기랑 뭐 욕색이랑 스템 같은 게 다 합쳐지면서 이게 umbilical cord를 형성하는 게 아니야? CNS. 그치. 해부학은 아니고 조직학대 센트럴이랑 바깥쪽 거를 나눠서 보았었고 적수랑 뇌를 형성할 것이고 그러면 음, organogenesis 0 cranial caudal이 이렇게 머리꼬리로 접히면서 레이터럴하게 만두처럼 접히면서 미드라인에 합쳐져. 그러면 이건 겉 튜브가 되는 것이고 겉 튜브는 그 미드라인에서 합쳐진 겉 튜브가 나중에 진행이 되면서 이 GI 그러니까 소화기관이 되는 건가? 음, 잠시만 위에 좀 보고 올게. umbilical cord를 먼저 보면 folding에서 amniotic cavity가 엠브리오를 완전히 감싸. 욕새가 알란토이스가 줄어들면서 커넥팅 스토크랑 합쳐지고 이게 umbilical cord가 되는 것이다. 맞아, artery가 두 개고 vein이 하나인데 그거는 일반적인 그 뭐냐 성인에서 나오는 구조랑 정반대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왈튼 스트레이 오늘 실습 시간에 나왔었어. 음, 음. 알란 토이스가 뭘 하는 거더라? 알란 토이스라는 걸 어딘가에서 자주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기관인지 순간 까먹었어.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 뭐 앨런 토이스라고 이상하게 들어갔네. 아, 그래. 잘 알아듣는구나. 욕색 후방에 있는 거고 생식기초. 음, 콜드 형성의 그것이구나. 그래프는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에피더미스랑 유리피셀리움, 엑토더 각각을 볼까? 그러면 이제 엑토더미, 메소더미 그리고 엔도더미 각각이 어떻게 앞으로 분할을 하는지 각 세 가지의 부위마다 큰 줄기를 잡아서 기관별로 나누어서 설명해 줄 수 있어?
앱토가 그치 바깥쪽이라는 뜻이니까. 메소derm 근육, 뼈, 혈관, 비뇨생식, 몸속에 있는 걸 거의 다. 더 깊게 있는 소화관, 호흡기, 내분비샘은 엔도더m. CNS, PNS가 그치 신경계, 센트럴이랑 페리페럴일 것이고. 에피더미스가 뉴럴 크레스트 예외적인 것이 있구나. 같은 내용이지. 메소derm. Paraxial mesoderm. Paraxial mesoderm. Lateral한 메소derm이 각각 있을 것이고. Differentiation of endoderm. 엔도더m은 foregut랑 midgut, hindgut. 앞, 중간, 뒤가 있네. pharyngeal gut. respiratory랑 GI tract 그리고 이 pharyngeal까지 나오는 것이고. measurement는 뭐 엠브리오나 피터스를 measure 할 때 neck rump length랑 crown rump length를 각각 다르게 쓰는 것 같은데 이 두 길이 재는 방법의 각각의 의의가 무엇이야? 누클 트랜슬루센시 이거 아니긴 한데 뭐 crown rump length가 고든 스탠다드이니까 그럼 뭐 그걸로 가져가고 organogenesis를 마저 보면 organogenesis를 마저 가져가자. 이거를 정확하게 스테이지로 나누는 게 아주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4주에서 6주 대충 카네기 기준으로 10주에서 17주까지의 큰 흐름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 해줄 수 있어? 유로포드가 들러붙는구나. 로스트럴이랑 카우덜이면 양 끝은 열려있는 것이고 카디악 루핑 문제 낸 것 같은데 저거 뭉쳐가지고 꼬여서 심방심실 위치 슉 근데 로스트럴이 먼저 다치네. 옵틱 핏 옵틱이랑 오틱 핏이랑 옵틱 베시클이 각각 발생을 하고 그러면 머릿속을 그려보자. 뉴로포드가 다치고 심장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귀가 생길 곳이랑 옵틱 베시클 그러니까 눈이 생길 곳이 슬슬 발생하기를 시작을 해. 팔이 먼저 나네. 팔이 먼저 나고 그 다음에 다리가 나온다. 이게 렌스펫이랑 옵틱 베시클이 다르게 나와 있는 게 렌스펫이랑 옵틱 베시클이 다르게 이야기가 되는데 렌스펫이 얼굴에 위치하면 옵틱 베시클은 뭐 눈을 이루는 게 굴러와서 그 렌스핏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아는 눈이 되는 거야? 소나이트, 로스트로.
color range였고, 뇌 양옆이면 베시클이 옵틱 컵에서 레티나, 에피셀리움, 옵틱 너브가 다 생기네. 어. 근데 렌즈는 수정체잖아. 음, 표면이긴 하니까 레티나도 렌즈보다는 그러면 레티나는 렌즈는 표면에 가까운데 레티나는 솔직히 약간 헷갈렸거든. 근데 레티나 같은 경우에는 표면보다는 신경 구조에 가까우니까 표면 외배엽에 있는 렌즈 베시클이 아닌 신경 외배엽에 들어있는 옵틱 베시클에서 발생을 하는 거야. 영어랑 한글이 왔다리 갔다리 하네. 그래, 렌즈는 ectoderm, 피부랑 같은 그거라니까. 음, 음. 망막을 기본적으로 신경계입으로 취급을 하신다. 그럴 수 있지. 음,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참, 이 GPT-5의 쓸데기 없는 질문들. 도식을 원하면 구글링을 하겠지. 그치? 욕색. 우리가 요즘 몇 주까지 왔냐? 4에서 6주. 카네기 17까지 왔어. 6주 중 아소마이트가 생기는 거는 뭐 사이클릭한 레피티션으로 생기는 거를 이미 봤었고, 카우덜이 다치고, 꼬리아가 그 다음에 다쳤네. 어택 베스컬이 거의 닫혀 있고 팔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육색은 뭐 그래. 음, 가스트레이션이 이 시점에 일어났구나. 진짜? 가스트레이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가스트레이션이 일어나는 시점이 생각보다 늦은 거야. 왜냐면 지금 Three Germ Layers가 카네기 스테이지 12에 나오는데 이게 내가 지금 타이밍이 조금 꼬인 건가? 이것저것 다양하게 보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네 갑자기. 3에서 5mm? 좀 꼬였나 보다. 발생 3주차에 나오고 16, 17에서 나오고 응. 음, 처음 생긴 것이 아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자, 대략적으로 흐름을 잡은 것 같아. 그럼 그 다음 나머지 스테이지들을 또 아까처럼 정리해 줄 수 있겠니? 음흠.
럼이 생기고 이것은 하트가 꼬여가지고 오씨 이런 하트가 꼬여서 생길 거고 자 스테이지 lens pit upper limb maxillary arch 여기 mandibular arch는 아래쪽이고 nasal placode erythrotic bud 그치 렌즈 마스크 닫히고 슬슬 모양새가 나오지는 애매한 시점이네. 이게 두 번째 거구나 그러면. Monogenesis 1이 아니라 2. 자, 스테이지 18. Day 44. upper limb에서 손가락이 나왔다. 손가락. 근데 발가락은 원기. eyelid fold가 생기고 점점 태아가 upper limb, lower limb apoptosis로 발가락 사이가 세포가 사라지니까 발가락이 생길 것이고 성별 분화 준비 이 표보다는 태반 쪽이 조금 더 궁금하긴 한데 이렇게 진행이 돼서 결국 어떻게 되니? Dermis in detail fetal period에서 그런데 아까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실습 시간에 표본을 보다 보니까 embryo period에서도 뭐 흥미로운 거 많긴 한데 이제 fetal period로 넘어가서 뭐 maternal blood나 그 fetus의 blood가 뭐 섞이지 않고 영양소를 주고받고 그리고 플라센타가 있고 그런 그 fetal period 시기의 구조들이 궁금한데 그 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overview를 잡아줄 수 있을까? 음, 대학기를 보자. chorionic villi. 음, 플라센타의 역할. fetal side. 이렇게 있으니까 fetal side랑 maternal side가 따로 있구나. 시디아 바살리스는 바살이 아마 라틴 베이스 그쪽에서 온 것일 것이고 자궁 내막의 기원이 되는구나 저게. HCG, estrogen, progesterone, fetal circulation, artery. 우회로가 있어? 어, 계속 원하냐고 물어보네. 내가 스스로 하게 놔둬줘. 장이 복강으로 들어오고 surfactant. 저기 위쪽에 3번에서 이야기한 fetal circulation part에 우회로 션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션트가 어떤 이야기야? 그냥 우회를 한다는 게 우심방이랑 좌심방 사이가 foramen ovale로 뚫려 있고 ductus arteriosus로 폐동맥이랑 대동맥 사이에 뭐 관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건가? 그러면 간 우회는 어떤 혈관이 있는 거지? 그치, 기능하진 않겠지. 폐순환을 째끼고 바로 전신으로 간다는 이야기구나. 출생 후에 자신감이 항상 다쳐? 그렇군.
기본적으로 폐가 필요가 없으니까 뇌로 보낸다 그런 이야기인가 내랑 심장으로? 그러면 조금 단순하게 원리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태아 그러니까 피터스 상태에서는 렁이나 뭐 리버가 아직까지 크게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태아 내에서 우회를 시켜서 조금 더 발달 과정에서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한 브레인이나 하트에다가 혈액을 바로 보낸다라고 이해해도 무방할까? 음, 션트. 그러하구나. 스코피. 응, 테스트스가 복강에서 만들어지고 디센드. 이거는 정말 상관없이 그냥 순수하게 궁금한 건데, 피터스의 테스티스가 밖에서 생성이 되지 않고, 복강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하강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 바이브 피터스. 그치. 차라리 쉐이빙 된 것도 궁금하긴 하네. 음, intermediate mesoderm에서 생겼기 때문에, 음, 하강을 유도로 하는구나. 테스토스테론이. 인슐린 라이크 팩터는 또 뭐야? 인슐린 라이크 팩터 3는 뭐야? 인슐린은 기본적으로 혈당 관련해서 만드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테스티스의 디센트를 유도를 하는구나. 크립토 숨겨져 있다. 크립토카이드는 오르카이드가 뭐 열매 그런 쪽에서 나오는 패턴인가? 아 그냥 구조가 유사해서 그렇구나. 뭐 그건 좀 딴 얘기였고. 바이아고 피러스. 음, 음. 아니야, 내가 혼자서 고민할 기회를 뺏지 말아줘. 나한테 제안을 하지 마. 그, 피터스의 20주령에서 머리와 몸에 털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네가 태어날 때 쉐이빙 된다는 게, 뭐, 의사가 그거를 쉐이브를 하고 나서 애를 받진 않을 거잖아. 그러면 쉐이빙이 어떻게 돼서 태어나는 거야? 내가 말한 걸 글로 보니까 되게 정신이 없네. 응. 나누고 헤어? 저것도 들어봤어. 앞쪽에, 조금 더 앞쪽에 놨던 것 같기도 한데, 나누고 헤어는. 음. 나누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건 다른 것이구나. 음, huh. 그렇게 자세히는 안 봤는데. 표본에서 나누구가 안 보였어요. CR은 주세에 따라 리니어하게 증가하지만 몸무게는 바이오 피러스에 급격히 증장을 하고, 음, 간에서
갔다가. 아, 이것도 궁금했어. 그 조혈 과정이 이옥색에서 간, 스플린,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메로까지 되게 많이 젖혀다니는데 그 원인에 대한 발생학적 설명이나 이유가 있을까? 혈구세포가 에피블라스트에서 발생한 메소derm 세포가 노드 아일랜드를 형성을 하고 프리미티브 엔테로사이트를 만드는 것이고 빠르게 만들어놔. 헤파틱, 헤파틱. 왜 간세포에 있을까 이게? 아, 혈관화가 잘 돼 있고 크니까 간은 원래 큰 기관이기는 하지. 그렇지. 스플린은 부족인 것이야. 그렇구나. 면역세포, 아, 림포이드organ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제대로 뼈가 뭐 생기고 해야 이제 본메로로 갈 수가 있겠네. 타임라인 높이는 필요가 없고요. 음, 피노 다이그노시스는 다이그노시스고. 그러면 나는 이제 플라센타랑 그 자궁 같은 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 G1 GPT와 작별 인사를 하고 복진웅 교수님과 놀러 가야 할 것 같아. 괜찮지? 임베링 피리어드는 기관을 만들고 피더 피리어드에서 키우고 오츠테와 교류를 한다. 그래요, 곧 봅시다. 아, 그 추가로 궁금한 게 조금 더 있어서 그러는데 그 테스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안전성을 위해서 몸속에서 만들어서 이걸 디센트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 그런데 초반에 보면 인테스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몸이 작으니까 탈장을 시켜서 만들고 그걸 다시 몸으로 넣는 조금 위험한 과정을 거치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몸이 조금 더 커지고 나서 인테스틴 형성을 제대로 시작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간이 너무 커. 음, 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아, 타이밍이 다 있는 것이고, 그러하군. 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약간 사소한 질문이긴 한데, 토네을은 당장 크게 그렇게 중요해 보이는 기관은 아닌 것 같은데, 14주라는 꽤 빠른 시점에 뭐 귓볼이나 근육 같은 것보다 더 빠르게 디벨롭이 되는 것 같다? 너무 이거를 그렇게 보면 안 되겠구나. 음, 빠른 그것 때문에, 음,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파트를 공부를 할 때, 어, 이 기관이 먼저 생기고, 이게 생기고, 그러는 그 순서를, 뭐, 이유와 기능 같은 거를 서포팅하는 에비던스를 가지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오랜 진화를 통해서 다 최적으로 맞추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냥 이제 받아들이면서 공부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네? 음, 음, 균주기만 이해하고 언제 무엇, gastrulation, organogenesis, fetal growth로 가는 것이다. 그래. 가이드라인 만들어주면 고맙지. 음, 맞아, surfactant랑 fat deposition도 있구나. 까지는 뭐 이미 개편인데 사실, 그치? 카피. 어디까지 간 거야? 아니야, 그것까진 필요 없을 것 같아. 이제 그럼 마무리할게. 대답은 듣고 가야지. 좋은 밤 되시고.